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에도 이게 며칠 안 갈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조 5천억 달러까지 국방비 증액을. 최근에 로봇주들이 주가 가격 조정이 들어갔을 때 로봇에 대한 거 너무 과도하게 기대한 거 아니야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온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놀랐어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진짜 가치 조정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에도 이게 국방력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며칠 안 갈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뭐 한 3, 4년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길게 3년 왔습니다. 남았죠. 예. 예, 아직도 휴전 협상 만만치 않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하반기에 중간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원은 어쩔 수 없이 내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원을 빼앗기게 되면 트럼프는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월 전까지 데드라인을 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휴전 협상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땅을 내줘야 되고 나토 가입이 안 된다 이건데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본인의 목숨이 정확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이미 이제 러시아가 정복해 있는 어떤 그런 영토 내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매듭이 어렵습니다. 풀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종전 협상이 빠르게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빠르게 끝나고 된다고 한다면 그 조건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그러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긴장감이 더 높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죠. 좀 근본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나토의 GDP 관련된 국방비가 2% 기준이 5%로 올라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나토 가입국들이 지금은 뭐 트럼프 때문에 나토 자체가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은 퇴색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2%대에서 5%대로 GDP 대비 증액을 국방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어쨌든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27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까지 국방비 증액을 그렇죠. 공식화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금 금액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등을 포함한 회사들이 이제 백로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방산 쪽이 근본적인 어떤 이란전 이전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조금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고 더군다나 캐나다나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캐나다도 최근에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런 것들 증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국면에서 지금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이 국내 K 방산이 열리고 있는 국면에서는 호흡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휴전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란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전이 과연 단기로 끝날 것인가 장기로 마무리될 것인가까지는 문제는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란 쪽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무력화시킨다는 게 하나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해상 관련된 해군 이쪽도 아마 함정을 9척인가 10척 정도를 파견했다 나오니까 그쪽도 아마 무력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핵 이슈인데 이것도 지금은 어떤 협상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무력화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그 이란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고 하원 내지는 상원까지 만약에 뺏기게 되면 본인이 탄핵으로 간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인플레까지 치솟는다 장기화가면서 지금 유가가 치솟는다 했을 때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장기화보다는 단기에 끝난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쟁은 모르는 거죠. 본인의 의지죠. 의지인데 이제 전쟁이 본인의 의지대로 가는 건 아니기도 물론 하고. 돌발 사태가 있을 수 있죠. 또 국무장관도 지금은 더 센 미국의 공격이 한 발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더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새로운 정권 지도자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군부 쪽의 인사도 오만 등을 통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슬쩍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바로 그냥 태세 전환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전면적인 봉쇄를 이란이 한 건 아니지만
좀 뭔가 불안하니까 선사들이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보험료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봉쇄 수준까지 간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장기화됐을 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걸프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상군 투입해서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국면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변수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과 그리고 본인도 지금은 사우디 쪽에 아마 미군의 어떤 그런 어떤 대사관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 이야기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사상자가 한 6명 정도로 미군 측에서 보도되고 있고 이란 쪽은 뭐 한 500명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50명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100배야 100배 차이.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군의 사상자가 더 나오거나 민간인 피해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뭔가 도배가 될 거 아닙니까 뉴스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 예. 또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이란 사태에 대한 공격을 사실은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냥 때려버렸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고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때려버렸다고 해서 인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여론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공화당 일부 인사들 빼고는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이란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론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끝내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선상이 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시나리오가 글로벌 IB들이 잘 모르겠다 또는 내지는 좀 단기에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정책적인 분화 어떤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전쟁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이라든지 방공망 이런 이슈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천궁2나 우리가 뭐 이렇게 미사일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 특히 LIG 넥슨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네, 게 맞아요. 미사일 체계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UAE의 천궁 실전 투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UAE 쪽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요격 미사일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드론이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지금은 이제 아주 네. 핫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LG 넥스원이 UAE 쪽으로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요격 미사일이 24년 하반기 양산 쪽에 들어갔었고 하나 시스템도 뭐 25년 레이더 뭐 CJ 1호기를 납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초기 배치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은 천궁 미사일 추가 도입이나 LSAM 이런 체계 미사일 체계 관련된 도입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는 게 가장 크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LIG 넥스원이 굉장히 지금은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 이야기가 됩니다. 현대로템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도 그런 이슈들이 좀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LG 넥스원은 그런 관심이 단계는 쏠릴 수가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그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은 2월 달에 강원식 비서실장이 UAE 방문한 다음에 350억 달러 관련된 계약을 네, 일단 네, 좀 있었죠. 갖고 왔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LSAM이나 그다음에 KF21 이런 것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UAE 쪽에 LIG 넥스원의 어떤 중동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불거지니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종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 쪽에 지상무기 쪽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라크 쪽에 전차 수주 확보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하철, 철도 이런 게 또 전체 매출이 좀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최근에 조금 못 간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도 제일 쌉니다. 왜냐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실적적으로도 가장 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현대 로템이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 한국항공우주는 그 우주 요즘에 뭐 네. 되고 있는 이제 방산 쪽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우주항공 쪽 모멘텀을 또 네. 추가로 좀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6월달 IPO를 목적으로 네. 지금 본격화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기 예.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겸들어서 본다고 한다면 이쪽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LSAM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KF21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바스켓 성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방산주가
그러니까 뭐 하나만 좋고 뭐 하나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다변화되면서 갈 수 있어서 약간의 어떤 뭐 바스켓 이슈가 좀 있는 상태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란의 이슈가 중동 지역의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방공망, 레이더, 뭐 드론, 미사일 요격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상전보다는 이렇게 미사일 이슈가 굉장히 많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마 미사일 쪽 체계 관련된 LSAM 관련된 부분이 LIG 넥스원에 대한 단기 확산이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현대차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이제는 로봇에서 대장주가 누구냐 하면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론이 여전히 많이 되긴 하지만 현대차를 이제는 로봇주 안에서 본업인 자동차도 있지만 로봇에서는 좀 대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총액 3위의 그 역할을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직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블루 칼라 그리고 뭐 사무직 관리라든지 이쪽을 하시는 우리 화이트 칼라 이야기에 이어서 메탈 칼라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메탈 이야기를 칼라는 하는 뭐예요? 네. 이제 로봇이죠. 네. 로봇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는 이제 은어가 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봤는데 그 이유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제 세계적인 행사인데 MWC 2026에서 네. 로봇이 다 메인 주제래요. 모든 기업, 모든 국가가 그만큼 지금 산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AI의 피지컬 AI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또 이야기 나오는 건 로봇이 이렇게 전 세계 국가와 기업에서 주목도가 높은데 그럼 아틀라스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을까? 그리고 아틀라스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은 나오는데 저는 아틀라스가 예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로봇이 테슬라 옵티머스랑 비교해서 뭐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겠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물론 기술적인 뭐 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옵티머스의 테슬라, 현대차와 그 아틀라스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기업 자체를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CES에서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50kg 정도 되는 그런 네.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고 지금 옵티머스보다도 적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로봇 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에서 정교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데 56개의 자유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뭐 액추에이터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액추에이터 정밀 동작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구글의 딥마인드와 같이 협력해서 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잘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협력 그리고 모비스와의 현대 모비스와의 협력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약간 양쪽의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량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 공정의 아틀라스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초기적인 비용들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빈도 산업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실질적인 생산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방침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1회 충전을 하고도 지금 8시간 정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FSD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드투엔더 신경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이기는 하지만 지금 옵티머스 가격을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로 가격을 제시를 했고 대량 생산, 원가 절감 그러니까 대량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대량으로 가겠다는 거고 현대차는 정말 실질적으로 쓰임새를 가져가기 위해서 초반에는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시장에서는 테슬라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라는 이야기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좀 다르죠. 테슬라의 뭐 그 옵티머스처럼 뭐 똑같은 거 붙이면 그렇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자기네 회사에 하는 거지만 B2B 성격이고 그쵸? 그렇죠. 네. 그다음에 테슬라는 약간 B2C 성격이고 또. 그런 거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승자가 될지는 이것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여기서도 현대차에 대한 이런 뭐 오늘도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틀 동안 빠지면서 로봇에 대한 거 너무 과도하게 기대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지만 저는 아틀라스의 요즘 영상들을 보고 또 현대차가 가져가는 이 방향성, 사업 방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도를 가져가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뭐 인구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중국에서도 1만 개의 공급망이 등에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뉴스를 봤는데 뭐 무슨 행동을 하고 뒤돌았으면 중국은 로봇 부품이 배달이 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공급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으로 10만 대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그런 중국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은 중국 안에서의 시장을 타겟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시장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잖아요. 북미 시장 중심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 속에서 공급망에 대한 재편 과정 속에서 아무리 중국 부품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 기회가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라든지 아시아권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 중국 기업들보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크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중국을 오히려 배제하는 움직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굉장히 진부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기업 라인을 타고 있어야지 그만큼 해외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주가 부침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온 쪽이 있었어요.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액추에이터라든지 로봇손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인데 뭐 로봇의 원가의 40% 이상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국산화했거나 내재화해서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높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하면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실적이에요. 잘 가다가도 그렇죠. 실적이 잘 안 나오면 나오니까. 또 거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로봇주 안에서도 시세가 좀 강했던 쪽을 보면 이제 본업을 자동차 쪽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시세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그 기업은 이번에 자동차 본업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간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커버를 할 때 내용을 보면 본업인 자동차 실적도 좋았지만 성장에 대한 로봇 성장의 모멘텀을 더 크게 보는데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들은 공정 자체가 로봇 산업과 좀 비슷한 쪽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대량 양산 체계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로봇 기술을 시연해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할게요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기술을 조금 변화를 하면서 대량 양산 체계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로봇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최근에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한국 PI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시세가 좋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진 않는다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놀랐어요. 예전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진짜 가치 조정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대장주가 죽지 않았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조직도에 로봇 산업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어서 더 시세가 강했던 것 같긴 한데 뭐 SPG라던가 삼성전자와의 협력 구도를 갖고 있는 기업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협력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저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